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강북구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한국여자바둑리그 보령머드팀이 창단했습니다. 장수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헌안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난 18일 양 당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그 의미와 정신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5.18 진상규명을 피력하며 5.18 왜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 지도부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었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라며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 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과도 선을 긋겠다고 내비쳤습니다. 매해 일어나는 5.18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정치 쟁점화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정안에 주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지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랫동안 미해결로 남았던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할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를 재조사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국회는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반발해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습니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통합당의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정부의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통합당의 배보상 삭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향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된 후 재판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지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얼마 전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목숨을 끊었죠. 이에 강북구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과 경비원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부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북구 지역 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관련해 강북구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사망사건 이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강북구는 유족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한 데 이어 6월 초까지 전체 공동주택의 근무 환경에 따른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파견 근로 형태로 계약되는 경비원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살펴본 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인권 아파트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북구는 오는 2021년까지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구립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인 노무사를 통한 상담과 권리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 개발을 비롯해 노동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범위를 아파트 입주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위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파견 근로자의 불평등한 고용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로만 가능했던 재난지원금 신청이 ARS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신청한 뒤에도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응답 시스템, 즉 ARS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ARS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며 콜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신청 시간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초 기부를 신청한 당일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별로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나지 않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고충이 커져만 가는데요.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선언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인수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수석 부위원장 등 성남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각계의 지역사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역을 강화하고 대규모 행사와 집회 참석을 자제하며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노동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지원 사업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하청, 파견, 비정규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생계를 지원하고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화폐 사용과 재난안전기금 사용처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지역의 경제사회단체장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취약계층도 돕는 착한 기부에 동참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5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원금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산품 또는 판매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지역 내 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청 실국장,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경제시민 사회단체별로 복지시설 등과 1:1 지원을 위한 매칭을 추진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기금을 지역 내 물품을 구입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전시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이 시민들의 착한 기부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실업자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사람의 명단을 그동안 손으로 적어 관리해왔는데요. 대구시는 이 방문자 명부를 QR코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이나 종이 등을 만지지 않아도 돼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청과 대구미술관, 이월드 등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오던 방문자 명부 관리 방식을 QR코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스템은 방문자의 휴대전화로 방문 시설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명부 작성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구시가 관리하며 유사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사항에만 활용하고 석 달 후에는 방문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광주시는 계속해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광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중앙지방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 첫 간담회를 지난 1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방향 소개, 인공지능 국가전략 소개,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방안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는 수범 사례로 2024년까지 4,116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첫 번째 중앙지방 민간위원장 간담회를 광주에서 개최한 것은 4차 산업혁명 도시로의 광주의 도전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은 여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에 강릉시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강릉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7억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18억 6천만 원이 투입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경포와 강릉 커피거리, 연고 캠핑장 등 대표적인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등 관광약자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또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두에게 열려있는 관광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빚어진 돌은 그 형상과 색채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수석을 모으고 감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수석 산지로 유명한 평창에 수석을 주제로 한 돌문화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평창은 노람들의 수석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탄생했습니다. 평창군은 다양한 수석을 발견할 수 있는 유명한 수석 산지로 수석 문화를 대중화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평창의 노람들 일대에 수석 전시관을 건립했는데요. 지난 5월 10일 평창 돌문화체험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돌문화체험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착공해 2019년 11월 2일에 준공됐습니다. 우리 평창은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인 수석 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지역마다 또 하천변마다 고을마다 이제 탐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한 이곳 노람들 주변은 이미 이제 바위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그 전국적으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공원과 또 새로운 이제 돌문화체험관을 개관을 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관하게 됐습니다. 체험관 안으로 들어가면 체험관 1층과 2층은 어린이 체험실, 수석 테마 카페, 수장고, 세미나실 등의 주요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시관 1층과 2층은 각각 상설 전시장과 기획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의 수석들은 전국의 수석 소장가들로부터 무상 및 조건부로 기증받아 전시됐는데요. 무상 기증은 협약 체결 후 조건 없이, 조건부 기증은 법원 공증을 받아 기증자 의사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기증된 모든 수석을 기증가 이름과 성명을 표기해 전시했고 기증자의 소중한 마음을 오래 기리기 위해 기증자 모습을 강인한 명패는 기증자의 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0여 점은 상설 및 기획 전시장에 전시했으며 나머지 350여 점은 수장고에 보관했다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돌문화체험관에는 단순히 수석만 전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석의 종류, 수석의 5가지 요소 등 수석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수석이 전시되는 과정과 돌을 주제로 한 시들도 전시돼 있어 문화와 예술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돌문화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평창강에서 직접 돌을 찾아 돌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돌받침을 만드는 등 돌의 종류에 대해 배우고 돌을 이용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석전대제는 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지난 11일 횡성향교 대성전에서는 춘기 석전대제와 명륜당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횡성향교 대성전에서는 장신상 횡성군수와 관내 기관단체장, 유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춘기 석전대제 봉행에 이어 이번에 완공된 횡성향교 명륜당 준공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횡성향교는 공부자를 비롯한 5성과 우리나라 18현 등 23분의 성현위패가 봉환돼 있으며 1년에 2번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치열한 경쟁 끝에 충북 오창으로 결정됐죠. 우리나라 미래첨단 산업을 주도할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첨단 산업기술 확보 및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세 개 기관은 추진 현황 정보 공유, 충청북도의 부지 조성 계획 및 지원 방안 발표 등을 통해 방사광 가속기 구축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오창에서 구축되는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적인 그런 가속기로 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MOU를 통해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여자 랭킹 1위인 최정 구단을 비롯해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여자 바둑리그 보령머드팀이 창단했습니다. 지난 18일 보령시청에서 김동일 시장과 한국기원 관계자 및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머드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보령머드팀은 문도원 3단이 감독을 맡고 보령 출신의 랭킹 1위인 최정 구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보령시는 프로 바둑대회 참가 및 운영,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 한국 여자 바둑리그는 10월까지 진행되며 보령 머드팀이 참여해 신의 한 수를 선보이게 됩니다. 네, 8개 팀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최소한 포스트 시즌까지는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선수들이랑 함께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보령머드 파이팅! 경상도 소식입니다. 물금 신도시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유휴 부지는 그동안 방치돼 왔는데요. 이 부지를 활용해 양산 시민 건강숲이 조성돼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나무와 꽃을 심었습니다. 부산대 양산 캠퍼스 첨단 산악단지와 실버 산악단지 예정지였던 둘레 약 4km 구간인 이곳에는 지난해 양산시가 부지를 정비하고 새마을회가 자발적인 시민 성금 운동을 펼쳐 메타세커이어와 시목인 이팝나무 등 1,300여 그루를 심었으며 시 초하류 육모장에서 직접 생산한 샤스타데이즈, 금계국 등 야생화 모종 20만 본도 식재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이곳은 2018년 김일권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산대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등 시민 건강숲 조성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기조에 맞춰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술관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부분 운영에 들어갑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휴관 중이었던 공공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11일부터 실외 체육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착 등 재반 상황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의 개방도 검토합니다.
또 지난 2월 20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포항시립미술관도 82일 만인 12일부터 온라인 사전 관람 예약을 통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전시 관람 방식으로 운영되는 포항시립미술관은 온라인 사전 관람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대별로 20명씩 선착순 예약을 통해 관람을 진행합니다. 이에 더해 포항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도 13일부터 부분 개관했습니다. 포은중앙, 영암, 대잠 등 5개 시립도서관과 책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 5개 작은도서관의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공공시설의 단계적 개방과 함께 생활방역단의 공공시설 방역활동 강화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나온 사토, 군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매립됐는데 사이사이에 유리 조각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원주군 삼례읍의 한 토지. 이곳에 매립된 사토들 사이사이에 두꺼운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 사토들은 전주 에코시티 건설 현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당초 건설 원청사는 A업체에 사토 운반 관련 하도급을 줬는데 이 A업체는 B업체에게 사토 운반을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곳에 사토가 매립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엄격히 말하면 현장에서 다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현장이라 하면은. 전주시청 에코시티 전담팀 관계자는 현재 에코시티에서 발생하는 사토 운반과 매립 사항에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토장을 인허가 이런 관련이 없거든요. 해당 매립 현장에는 모래와 자갈 등도 섞여 있어 폐아스콘도 같이 매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것은 이제 토양 오염에 직결된 부분이죠. 이제 또 특히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또 물 같은데 해가지고 침출수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럼 그것이 계속 이제 밑으로 그 토양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토양 오염에 그 심각한 요인이 됩니다. 건설 원청사 관계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드릴 의향은 없어요. 그럼 인터뷰는 따로. 건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깜깜이 불법 행위들. 우려 섞인 목소리는 해마다 나오지만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장수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가영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시설은 전기 울타리 및 능형 울타리 설치며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각 읍면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현지 조사를 거쳐 매년 반복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작목 현황, 피해 면적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치열한 전투를 그린 영화 명량의 후속작이 곧 촬영에 돌입하는데요. 이 영화 촬영장이 여수에 만들어집니다. 여수시는 영화 제작사와 촬영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주 빅스톤 픽처스는 진모지구 2만여 평을 3년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 영화 촬영장을 조성해 사용하게 되고 연간 임대료는 2억 원입니다. 여수시는 영화 촬영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해 3년간 8억 원의 성과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된 촬영장에서는 국내 영화 역사상 최다 관중을 기록한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이 6월부터 촬영에 돌입하며 2021년에는 노량, 2022년에는 드라마 7년 전쟁이 촬영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속에서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